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곳은 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라는 곳인데요. 국토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고 항공정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737 레이팅 교육과정과 항공정비사 면허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의 미친 존재감 소간지쌤이라고 합니다. 네, 제 이름은 소지훈이고요.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간지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인터넷으로 항공정비사 연구소 그리고 소간지쌤이라는 필명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이 잘 알려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알리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정비사의 업무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을 항공정비라고 하고요. 그걸 하는 사람을 항공정비사라고 합니다. 항공정비사는 크게 라인정비사와 공장정비사 등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게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라인정비사는 여러분들이 항공기를 타고 내릴 때 항공기 주변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라인정비사라고 보시면 되고, 발생한 결함을 공장으로 보내면 그 공장에서는 완전히 부품이나 항공기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비 방식을 공장정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메카닉, 엔지니어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항공정비사에 관심이 있을 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라인 정비나 공장 정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 먼저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항공정비사, 그러니까 항공기마다 조금 다른데, 항공기 한 대당 보통 15명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대형 항공기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보다 작은 항공기는 좀 더 작은 사람이 필요한데 평균적으로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항공고등학교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학교, 그다음에 전문대학교, 대학교 이렇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면허를 딸 수 있는 곳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외에는 딸 수가 없으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공정비사 면허를 따고 싶고 항공정비사로 근무하고 싶다면 국토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면허를 취득하고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형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정비사 관련 자격증으로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정비사 면허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정비사 면허증이 되겠습니다. 항공정비사 면허증을 따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득을 할 수 있고요. 그 외로는 경력이 4년 이상 있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취업 후 4년의 경력을 가지고 항공정비사 면허를 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추세가 항공정비사 면허가 있어야 취업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지정교육기관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자격증은 항공정비사 면허가 되겠습니다.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급여잖아요. 급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들보다 높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로 갔거나 또는 국가기업 또는 대기업 쪽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복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항공사의 복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가장 좋아하는 복지 중에 하나가 항공권 티켓 할인이거든요. 항공사 직원의 경우 항공권 티켓 할인은 90%에 해당합니다. 네, 90%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복지는 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복지 중에 하나죠.
여담으로 저희 장모님께서는 아직도 저에게 항공사에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유는 주변에 항공사에 계신 사위라던가 또는 자녀분들이 너무 여행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정비사의 장점은 복지, 급여, 그리고 항공정비사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항공정비사를 하시는 분들은 항공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정비사는 대부분 라인정비사일 겁니다. 라인정비사의 경우는 비가 와도 정비를 해야 되고, 눈이 와도 정비를 해야 되고, 밤에도 정비를 해야 되고, 새벽에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와 시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험한 직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정비해 보신 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과 날씨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정비사의 전망이라고 하시면 한 15년 전 정도로 돌아가 볼게요. 15년, 20년 전에는 항공사가 딱 두 곳밖에 없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군데 이상의 항공사가 있고요. 항공사가 많아졌다는 건 우리나라에 항공기가 많아졌다는 거고요. 아까 질문 중에 한 대당 몇 명의 정비사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항공기가 많아졌다는 건 정비사 소요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주요 요충지로서 항공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MRO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중정비 이상의 정비를 국내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항공기들이 중정비는 해외로 가서 정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국내에서 하게 만들고, 해외에 있는 항공사에 있는 항공기도 국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MRO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훨씬 많은 정비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사 직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X입니다. 항공정비사는 여성분들도 할 수 있고요. 사실 항공정비라는 그 정비 자체가 굉장히 꼼꼼함을 요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꼼꼼함이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5인데가 아니라 5입니다. 왜냐면 항공기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매뉴얼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어떤 회사의 매뉴얼이든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항공기조차 매뉴얼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회사의 제작사와 소통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정말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스. 이제 우리가 그걸 주재정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취항하는 곳, 그런데 가까운 곳은 탑승정비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승객들과 정비사가 같이 타고 이동을 해서 정비하고 다시 넘어올 수도 있지만,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내 항공사에 취업했지만 해외에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항공기 정비사는 돈을 많이 번다. 이거 둘 다 들을까요? 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항공정비사는 급여가 높은 쪽에 속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높지 않지만 여튼 높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O라고 하겠습니다. 항공정비사를 하려면 이런 능력은 여러분들이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능력은 꼼꼼함, 성실함 이런 거 굉장히 말씀하실 텐데, 책임감 이런 거 말씀하실 텐데, 항공기 정비사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되게 의외죠. 항공정비사는 정직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항공기를 이렇게 정비할 때 자기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파트를 정비하다가 그 옆에 있는 남의 것을 건드렸을 때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실수하면 이제 감추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내가 진짜 정말 항공기 부품은 싼 건 없지만 그래도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부품 하나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하면 항공사에서는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말할 수 있는 정직함, 그게 항공정비사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험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체험은 항공정비 외피수리인 리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리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정비사 체험 중에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 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 친구들이 또 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리벳 작업을 할 텐데, 원래 저희가 순서는 첫 번째가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고 그 도면에 맞게 줄을 긋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작업이 드릴이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드릴 작업을 할 거예요. 드릴의 경우는 이제 이 판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작업이 드릴 작업이고요. 드릴 작업을 한 다음에는 디버링 작업 및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판지를 절곡할 겁니다. 절곡. 그런데 이 절곡부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곡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어오는 제도 선에 맞게 여기 있는 공구를 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구부리게 돼요. 자, 원래는 벤더라는 공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찾아가는 체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는 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찾아가는 체험이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은 중요한 것은 안쪽부터 구부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바깥쪽을 구부리면 안쪽을 구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쪽부터 구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항공 정비사 작업 중에 리벳의 경우는 항공기 외피를 수리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외피에 타고 가다가가 아니죠. 외피에 손상이 입었을 때 정비사들이 직접 그 부분을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 외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그 외피를 가져가거나 또는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체험으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재밌게 휴대폰 만들어서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밴딩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리벳 작업을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다면 이렇게 생긴 리벳,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가볍고 작은, 그리고 이 판과 같은 재질의 리벳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리베팅을 하고요.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시는 분들에게만 해주고 있는 체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가거나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생긴 리벳을 사용해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은 결과는 같거든요.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이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리벳 체결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보이는 부분에 리벳 체결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강하냐고 물어본다면 일반 리벳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블라인드 리벳을 채택하지 않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벳을 장착을 할 텐데, 윗부분을 이렇게 끼우고 여기 있는 리벳건을 이용해서 잡아줄 겁니다. 자, 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잡고 당기면 이 두 개의 판이 붙어요.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나머지 하나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시범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이제 작용이 되면 두 판재가 붙으면서 더 이상의 힘이 서로 버티지 못할 경우,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막대기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서 두 판재를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끼운 상태에서 이제 리벳건을 집어넣고 잡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뭉개지면서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뭉개지면서 결합되고 어느 정도 힘이 넘어가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판재가 결합되는 형태로,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을 놓으면 되는데, 저희가 안전상 이 끝이 너무 날카로워요. 실제 여러분들이 항공 정비를 하더라도 이 끝부분을 이제 다듬어 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줄이라는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 줍니다. 줄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파지를 하시고 밀면서 힘을 주시고, 당길 때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밀 때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둥그렇게 그래서 나머지 면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훌륭한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가 됩니다. 제가 화면은 보여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치하셔도 되고 옆으로 거치하셔도 되기 때문에 프레시 옆으로 이렇게 거치하셔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선물로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기회가 사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셨고 체험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간단해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리벳의 경우는 어떤 시험에도 이제 어떤 자격증 시험에도 다 나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미리 체험을 하신다면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오시면 굉장히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항공기 외피와 판과 판을 접합하는 재료이고요.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땡땡이 있고 이렇게 생긴 땡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핸드폰 거치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핸드폰 거치대를 두 개의 판재를 결합하는 땡땡이 어떤 건지 활동지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공부한 성적으로 학과를 정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직업인, 많은 체험활동을 통해서 먼저 직업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정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더 좋은 미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